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통 마케팅을 공부하게 된 조한입니다. 같이 여러분들이 이제 보게 될 건 바로 유통 마케팅의 전략 계획이에요. 유통 마케팅 전략이란 건 마케팅 중에서도 이 유통과 관련된 것을 중심으로 보게 될 텐데, 초반에 이제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기본을 보게 되겠죠. 그 중에서도 이 마케팅에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유통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분석하게 될 겁니다. 처음 시작은 기본적인 마케팅 이론에 대해서 먼저 보게 될 테니, 아마 이전에 수업을 들었거나 아니면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한 친구들은 아마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처음 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되도록이면 제가 여기서 많이 출제되는 것들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마케팅의 유형들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는 물어볼 거고요. 마케팅의 환경, 거시적인지, 그다음에 미시적인지 이런 거 분석과 실제로 이제 마케팅은 누구한테 하는 거죠? 소비자들에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소매 고객에 대한 분석 같은 것들 위주로 처음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마케팅이란 건 진짜 사실 우리 경영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일종의 경영 철학이죠. 마케팅을 잘하는 것, 결국 우리가 장사를 잘하는 것, 돈을 잘 버는 것, 어디든 끼워 맞출 수가 있어요.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 이제 제시한 개념은요, 사실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제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만 가장 최근의 것이는 개인과 조직 목표 달성의 아이디어, 제품이라든지 또는 서비스 관하여 어떤 이것을 가격을 촉진하고 유통하고 계획하고 세우는 것들,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이 프로세싱을 전부 다 마케팅 학회에서 부르는 마케팅 개념입니다. 자, 이 필립 코틀러 같은 경우는 이 코틀러는요,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있어서 거의 가장 마케팅의 아버지 같은 분이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학교에서 마케팅 강의를 하고 있는 학교들에서는 교수님이 직접 쓰신 교재도 있지만 이 코틀러의 교재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코틀러 입장에서 이제 마케팅 관리를 중심으로 많이 봤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품 가치 창출하고 교환함으로써 필요한 욕구 같은 것을 이제 충족시키는 사회적, 관리적 과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대동소이한 내용은 뭐냐면 개인과 집단이 무엇을 제품화 가치죠? 또는 여기 서비스도 있는데 이런 것을 교환하고, 그렇지? 제품화하고 촉진하고 이 모든 과정에 해당하는 것이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마케팅을 한 단어로 이렇게 규정한다라는 것은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유통점과 관련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케팅의 특징을 보죠. 실제로 기업 조직 활동들, 생산, 제공, 판매 이런 것들이 욕구를 부응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고객의 욕구에 부응한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의 제품들에 대한 것을 좀 더 이제 판매를 원활하게 하고, 그쵸? 쉽게 접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욕구 충족하게 됨으로써 모든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고객대로 만족하고 판매하는 이제 공급자 입장에서는 기업도 만족을 하게 되는 이 모든 과정에 해당하는 거죠. 결국 이 상황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회적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파악하고 거기서 피드백 과정 거쳐서 이제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그 다음 촉진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나타난 현상들, 그 일련의 과정들에 대해서 마케팅의 특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마케팅도 한계가 있어요.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고객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다른 집단, 그 우리가 물건을 판매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영향세들을 간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 전체가 시장 환경에 적응시키기 어려운 문제. 그러니까 전체가 전부 다 시장 환경에 정하지 못하게 되는 게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서 어떤 데가 독점이 되게 되면 다른 마케팅 자체가 오히려 소외되는 이런 것도 나타날 수도 있고요. 경쟁 지향성 문제 마케팅에는 실제로 실천하기 활동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 마케팅 개념이는 워낙 포괄적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론과 관련해서 이상적인 어떤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전반적인 마케팅의 전체가 아니라 그야말로 유통과 관련해서 본다는 것에 여러분이 신경을 써보신다면 조금 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맞습니다. 마케팅의 기능입니다. 첫 번째, 제품에 대해서 봐야 되겠죠. 새로운 제품에 대해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 것도 있겠고요. 또는 기존 제품에 대해서 이것을 파업시키거나, 예를 들어 양을 늘렸습니다라는 것도 있고, 새로운 모델 나왔습니다라는 것도 있고, 용도의 개발이나 이런 것도 있고요. 낡은 상품 같은 거는 여기서 디마케팅이라고 해서 오히려 아웃시키는 경우도 있고요. 시장거래 관계입니다. 조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케팅과 관련해서 우리는 이 시장조사가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케팅 조사란 지금 우리가 이 상품이 나갔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어떠한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판매 관계.
판매에 대해서도 마케팅은 있습니다. 결국 우리 상품을 가지고 나가는 판매원들이 이러한 마케팅 전략을 통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판매를 활동을 할 것인지, 프로모션을 할 것인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프로모션들이 촉진관리 관계죠. 광고도 넣고요. 선전도 하고 여러 가지 촉진에 대한 판매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여기에 맞춰서 시행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조정관계.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관리들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바로 마케팅 과정에서 이루어진 마케팅의 기능들입니다. 결국 마케팅이 잘 이루어지면 기업의 활동 자체가 굉장히 통합되고 유지되고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가장 관건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마케팅 통제의 유형입니다. 네, 커트로 얘기했죠. 여기 보시면 연관계획 통제에 나왔어요. MBO라 그래서 어떤 목표에 의한 관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목표의 지향점에 잘 도달했는지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서 굉장히 합리적인 단계로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얼마나 매출이 나올 거고 얼마나 나올 건지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는 수익성 통제죠. 실제로 이게 얼마나 수익을 거둘 것인지 이걸 분석하고 실제로 마케팅 활동이 이러한 수익률을 올려주냐 떨어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어떤 신제품이 나왔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것에 대한 수익성 판단이 필요하죠. 수익성에 대해서 확실히 있다라고 한다면 프로모션이 잘 된다면 초반에는 많이 나가는데 이걸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마케팅도 또 필요하겠죠. 자, 세 번째는 효율성 통제입니다. 효율성이라는 건 일종의 가성비와 비슷하죠. 실제로 이제 효율적으로 판매를 했었을 때 이익 획득 자체가 부진할 수도 있어요. 많이 팔려도. 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효율적인 생각을 안 했던 거지. 예를 들어 물건값을 충분히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유통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너무 많이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유통 마케팅이라는 데서 신경 써야 될 건 뭐냐면 제품 자체 어떤 품질적인 면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유통하는가 관련해서도 마케팅을 고려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음식을 먹을 때 이제 유통 마케팅이 한 사례가 여러분 배달앱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유통 마케팅이 한 사례죠. 그렇죠? 사실 배달의 민족은 처음에 나왔을 때 유통 마케팅의 어떤 사례로서 이제 우리나라와 굉장히 관계가 깊다라는 거 있지만 지금은 이제 외국 기업에서 운영하는 데가 돼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략적 통제죠. 이 모든 것들이 마케팅에 세워서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수행되어 있는가를 잘 판단하는 단계가 이 단계에서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자, 마케팅 경영 관리 과정이에요. 예, 실제로 이 표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변환된 사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는 정말로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뭐부터요? 시장조사, 마케팅 조사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지금 이 시장에서 우리가 지금 모르는 내용도 있을 거고요.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있는 자료들도 있고 전문적 기관 리서치를 통해서 맡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조사하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을 세분화해야죠. 세그멘테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타겟을 하는 표적 시장을 골라야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떡볶이 한번 팔아보죠. 떡볶이에 대한 시장 조사가 있게 되는데 시장 세분화를 시킵니다. 집에서 이제 그것을 막 시켜서 먹는 20, 30대 뭐 있고 가정에서 먹는 것도 있고 그냥 이제 걸어다니면서 이제 이동인구가 그냥 먹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저렴하게 이동인구들이 먹는 걸로 해봅시다. 그럼 표적 시장에 대해서 가볍게 먹고 갈 수 있는 사람, 학생도 들어갈 거고요. 또는 직장인 같은 사람들이 가볍게 들리는 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럼 포지셔닝 들어가죠. 배달업보다는 먹으니까 홀 장사를 많이 하는 데다 이제 마케팅이 들어가겠죠. STP가 그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포지셔닝 다 끝났으니까 마케팅 믹스가 들어가야 돼요. 생산품 어떻게 하고 가격 얼마 책정하고 플레이스 어느 장소, 목 좋은 데 이동하기 좋은 데다 해야 되겠죠. 프로모션 간판 세우고요. 사람들이 이거 하는데 앞에다가 쫙 이제 좀 가시적으로 보일 수 있게 붙여놓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 해야죠. 자, 계획을 세웠으면 바로 어떻게? 임플멘테이션, 실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세웠던 마케팅 과정에서 만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이제 실행 단계로 옮기게 되고요. 이러한 것들이 잘 관리가 되는지 통제하는 과정까지, 관리하는 과정까지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 마케팅 경영 관리 과정이죠. 여러분이 약자에 대해서 뭐 지금 하는 것보다는 실제 관리 과정이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한번 보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아직 출제는 안 됐지만 기본적인 마케팅의 프로세싱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케팅 관리 철학입니다. 일종의 어떻게 보면 마케팅 자체가 일종의 그 어떤 경영 철학에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생산 개념에서, 그 다음 제품에서, 그 다음 어떻게 판매 개념에서. 생산 능력의 증대. 자, 판매 개념 같은 경우 이렇죠. 실제 내가 생산 능력에 대해서 막 늘어나기 시작했어. 그럼 뭐가 될 수 있어? 제품 공급이 과잉이 될 수 있죠. 우리가 지금 막 물밀듯이 많이 팔린다고 한꺼번에 많이 생산하게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자면은 예전에 허니버터칩이란 과자 아직 나오긴 합니다. 근데 초반에 이 생산 능력을 증대한다 그래서 역 공장에서 이걸 막 해갖고 찍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갑자기 어느 순간 푸아 누구나 이제 먹을 수 있는 칩이 되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도 나타날 수가 있죠. 또 고압적 마케팅 방식에 의존해서 광고 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마케팅 방식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제 강점하면 우리는 무조건 성공을 받아야 돼. 라든지 우리는 무조건 현금 장사해야 돼 라든지 이거 구매하시는 무슨 1인분 이상 해야 돼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관심을 갖게 되고 판매 개념에서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마케팅 개념에서의 마케팅 관리.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 목표에 대해서 표정 시장의 욕구를 제대로 니즈를 맞춰줬는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마케팅은요, 판매를 할 때 지금 이제 우리를 구매하는 사람들의 욕구가 얼마나 충족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경쟁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들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시 그쪽이 더 뛰어나다면 거기서 벤치마킹도 있어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사회지향적 마케팅입니다. 사실 사회지향적 같은 경우는요. 이제 우리가 기업이란 게 기본적으로 이윤 창출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윤 창출에 의해서 사회복지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도 항상 고려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기본적으로 기업의 책임은 사회적 책임까지는 아닐 거예요. 법적인 책임까지만 유지하면 되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안정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지향적인 단계까지 고려를 해줘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마케팅의 종류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면 지금 이게 유통 마케팅에서 전부 다 활용되는 마케팅은 아니라는 거 미리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출제 기조들을 봤었을 때 이 마케팅의 종류에 대해서 박스를 주고 이 중에 어떤 마케팅인지 골라라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편안하게 지금 보셨다라고 하지만 이 파트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해주시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케팅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모든 마케팅이 지금 다 뭐 많이 쓰이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지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마케팅 중에서 기억해야 될 것들은 확실히 아시고 가셔야 됩니다. 맨 처음에 전환 마케팅이죠. 기존에 이제 우리 제품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을 갖고 있거나 잘 몰랐던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좋아하도록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그래서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 또는 좋아하도록 기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대하는 게 전환 마케팅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금 마케팅입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먹어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팝업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약간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마케팅이나 광고 전략 같은 경우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을 거고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그 나레이터 모델 써갖고 홍보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판촉 마케팅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자극을 주는 거, 기억하게 하는 거. 자, 개발 마케팅입니다. 실제로 욕구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의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는 마케팅이죠. 어떻게 보면 마케팅에 이름을 붙였는데 니즈를 만족하는 것을 개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좀 더 매운맛을 원해. 그런 매운맛이 들어가는 거에서 적절하게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양을 찾아서 보여주게 되면 이게 개발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마케팅입니다. 안정되어 있거나 감사하는 경우에요. 재마케팅을 보통 하는 경우는 지금 약간 초반에 마케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선점한 아이템이 있었는데 이게 약발이 좀 떨어진 거야. 그래서 예전만큼 이제 물량이 안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마케팅을 해서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구입한 LG 그램이라는 노트북이었는데 LG 그램 노트북이 인기가 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좀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럼 다시 한번 예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또 이런 마케팅을 시작합니다 해서 사람들이 그 마케팅이 주기적으로 있으면 기다리게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주기가 떨어져 올라가게 되고 이게 재마케팅 같은 겁니다. 동시 마케팅은 실제로 마케팅의 단계라기보다는 다양한 이제 공급과 수요에 대해서 이걸 맞춰갖고 마케팅을 하겠다. 조절하는 마케팅에 대한 얘기라서 마케팅적 측면도 있지만은 사실은 어떤 기업의 효율적인 생산 단계에서 만들어진 마케팅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중요한 거는 여기서 자극이나 재마케팅 같은 경우는 출제가 됐었던 내용이죠. 유지 마케팅입니다. 유지 마케팅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걸 꾸준히 유지한다니까 지금 장사 잘 되고 있는 거야. 상황 좋고 사람들이 잘 사가고 있으니까 지금껏 쭉 나가봅시다 라고 하는 게 유지 마케팅. 디마케팅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일시적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려는 마케팅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 사람한테 자극, 탄력을 주는 건데 맥도날드에서 예전에 그런 걸 했었죠. 어떻게 하냐면 맥도날드에서 지금 맥도날드는 패스트푸드니까 건강에 안 좋을 수 있으니 적절하게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 사람들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먹지 말라는 거야? 거부감 때문에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이런 까지 고려해 주는구나 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매를 늘리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있는 사례로 하자면은 노키즈존 같은 거예요. 이 노키즈존 같은 경우는 이제 퀴즈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 아이들을 데려오는 고객들은 안 받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안락함을 준다라는 생각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그 가게를 이용하는 사례도 늘었다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디마케팅의 사례고요. 자, 그다음에 카운터 마케팅입니다. 특정 제품 서비스에 대한 수요관시 없애려는 거. 코카콜라하고 펩시 같은 거 있죠? 카운터 날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주 하게 되면 뭐가 떠오르죠? 참이슬 떠오르죠? 근데 다른 이제 참이슬에 대해서 다른 이제 그 소주 회사들이 그 참이슬의 아성을 넘어서고자 다양한 아이템들을 만들어내고 그쪽이 참이슬의 차별성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이제 어떤 시장에 대해서 그들이 못한 라면 같은 경우 신라면 매운맛이죠. 그러다 보니까 수타면이라고 이제 면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 카운터를 쳐서 그쪽이 못하는 걸 파짓고 들어가는 것이 카운터 마케팅. 시미오틱 마케팅은요. 2개 이상이 독립된 기업. 이것도 출제할 만하죠. 2개 이상이 독립된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다른 기업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는데 유명했던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커피빈 같은 데서 이제 광고를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 현대자동차 협의해갖고 커피빈 잔에 커피빈 표시뿐만 아니라 거기 자동차 광고 표시를 한 거야.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되면서 이런 게 있나라고 해서 보게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2개가 연합해갖고 이런 마케팅 관리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조직 마케팅이 있어요. 기관 같은 데서 이제 알리거나 태도 창조 유지. 자, 이게 뭐냐면은 기존의 조직이나 기존의 기관에서 갖고 있는 그 이미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 최근에 이제 공기관, 이제 각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어떤 뭐 무슨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활용해서 이미지를 바꾸고 좀 더 근접하게 바꾸고자 노력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인사 마케팅입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태도, 행위, 창조. 잘 나오지는 않겠지만 좋은 사례 있네요. 택진이 형 있죠. 택진이 형 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태도를 변경시키는 모든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정치에서 많이 하죠. 정치에서 이제 어떤 인물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들 바꾸거나 연예인들 같은 경우도 있고요.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 어떤 파트에만 유명했는데 나 이 파트도 잘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인사 마케팅이 있습니다. 아이디어 마케팅, 사회 마케팅이라고도 부르고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이것을 알림으로써 사회적인 아이디어나 목표나 이런 것을 수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뭐 아껴 쓰기 아나바다라든지 또는 이제 자연 환경, 그린 마케팅의 일종이긴 하지만 어떤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합시다. 그래서 종이로 만든 제품 비닐을 적게 사용합시다. 이런 것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애플이나 이런 데서 그 충전기 없앤 게 자연 보호 때문에 뭐 이랬다고 하는 건데 그것도 아이디어 마케팅 중에 하나죠. 서비스 마케팅,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유통에서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만 기존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 제아보다 이쪽에 맞춘 거고요. 국제 마케팅, 대상이 어디죠? 국제입니다. 외국입니다. 외국에 우리 상품을 알리고자 이렇게 되는 게 대표적인 국제 마케팅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가 마케팅, 급이 달라요. 여기 보시면은 메가라는 건요. 이 가격, 장소, 제품, 판촉 등 사피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지금 도구로 생각하는 마케팅이기 때문에 이 마케팅의 범위가 엄청나게 커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감성 마케팅. 이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서. 소비자의 감성에 호소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취향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데 사람들의 감성을 자극해서 하게 되는 거. 그래서 아까 배달의 민족이 이제 우리의 민족은 어떻다. 한민족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지 한국의 상품에 대한 걸 강조해. 칠성사이다에서 갑자기 뭐 백두산과 깨끗한 물. 그래서 천지로 만드는 건 아니잖아. 근데 한국 상품에 대해서 스프라이트가 공격 들어오니까 그렇게 했었던 마케팅도 감성 마케팅 중에 하나죠. 그린 마케팅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마켓에도 쓸 수도 있고요. 마케팅에 쓸 수 있고 다양한 데 그린이 붙습니다. 그린은 바로 뭐냐면 환경지향적이죠. 환경 개선에 대해서 고려하는 거고 은근 출제가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관계 마케팅. 자, 기업과 모든 과정에서 마케팅이라는 식으로 관계를 지속하겠다. 항상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험회사 같은 데서 많이 하겠죠. 자, 터우 마케팅입니다. 시간의 중요성. 한 방에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지금은 망했는데 스베누라고 예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갖고 있는 시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어떤 식의 사람이 이슈가 들어올 때 이때 마케팅을 확 쏟아부어갖고 한눈에 보이는 게 그거밖에 없게 하는 거. 터보 마케팅. 왜 터보키라 그러잖아요. 한 번에 갑자기 훅 나가는 거. 데이터베이스 마케팅. 고객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하는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판촉 문자를 받는 것도 데이터베이스죠. 그 가게를 한 번 이용했고 회원가입을 했으면 그 사람한테 정보를 알림으로써 구매 욕구를 올리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죠. 스포츠 마케팅. 스포츠를 이용한 마케팅의 전체가 여기에 해당하게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첼시 광고에 여기 삼성 들어가는 거 이것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 협찬사들이 들어가서 제품 판매를 하게 되는 거라고도 있고 스포츠 자체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마케팅도 같은 분류에 들어갑니다. 전사적 마케팅. 전사적이란 단어가 안 와들으면 이 토탈이란 단어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토탈 마케팅이랑 진짜 회사가 전체가 이 마케팅에 달려드는 겁니다. 마케팅 활동이 판매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활동, 개발이든 이제 총무든 모든 데서 전략에서 기획에서 전부 다 이쪽에 같이 달려드는 게 전사적 마케팅. 그러니까 전사적 활동이라는 거는 회사 전체가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것들. 사활이 걸린 마케팅이죠. 노이즈 마케팅. 예, 낼만 하죠. 많이 나오는 개념이고 노이즈. 노이즈라고 한다는 건 좋은 게 아닌데 갑자기 이것 때문에 알려져가지고 사람한테 유명하게 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종 이슈를 만들어 갖고 갑자기 올라가게 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한 사례를 보게 되면 뭐 그런 데도 있어요. 뭐 보이스피싱 있잖아. 보이스피싱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그 보이스피싱이 어디에 빠졌냐면은 암호화폐죠. 비트코인 같은 데 들어갔어. 그 회사에서 보이스피싱으로 지금 3천만 원 이쪽에 입금이 됐는데 이걸 찾았다. 범인을 잡아갖고 돌려드리겠다는데 그 사람이 이제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거기 입금한 돈이 3천인데 이게 올라갖고 6천 얼마가 됐어요. 라고 했어. 사실은 이게 뭐냐면 노이즈가 뭐냐면 얘네가 마케팅을 했다라기보다는 돈을 돌릴 때 이만큼 올라가 있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죠. 노이즈 마케팅 그리고 괜히 이제 버즈 마케팅 우 한다는 소리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걸로 알려졌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유명하게 돼서 되는 경우도 여기서 있게 됩니다. 자극적, 조짜한 내용 구실수를 올려가게 됨으로써 갑자기 이슈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찾게 되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블로그 마케팅입니다. 최근에 정말 많이 하고 있죠. 타겟팅을 하는데 블로그가 단순히 우리 국가 전체를 상대로 한다라기보다는 지역적으로 한정되어서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라는 공간에서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안에서 곧바로 구매가 가능하고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곧바로 구매가 가능한 거에서 우리나라 법적으로 좀 이제 속이면 안 됩니다. 전반적으로 신고가 돼야 되고 이런 것도 있고요. 여기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전문적으로 이 블로그 마케터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파워 인플루언서 뭐 이렇게 부른가요? 자, SNS 마케팅 왜 2.0? 지금은 여러분 3.0, 2020년부터 4.0의 시대예요. 예, 그래서 시멘틱 앱을 중심으로 한 게 3.0이 되고 2.0은 지금 인터넷 서비스에서 있는 것들 여러분이 많이 익숙해 있던 바로 뭐 트위터라든지 페이스북, 스마트폰 이런 마케팅이 이쪽에 들어가게 됩니다. 상당히 많이 하고 SNS 어떤 입소문을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것 중에 하나죠. 사람들이 이 제품이 좋은 것 같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짤방 같은 걸 통해서 판매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매스 마케팅, 매스가 뭐죠? 대중이죠. 그러니까 대중이다 보니까 이 대중이란 건요, 이제 우리 구매하는 구매자를 넘어서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량 생산, 대량 유통, 대량 초직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지게 되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런 것이 현실 시장에서 다 먹힐 수 있다라고 한다면 매스 마케팅이 들어가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어떻게 클 수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 계산을 잘 해야 되겠죠. MVC 마케팅입니다. 영어로 써놨는데요. 이 MVC라는 게 뭐냐면 일종의 매복이에요. 풀숲에 숨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스포츠 회사 중에 막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거기에 내가 이제 협찬을 넣지 않았어. 협찬 넣으면 비용이 매우 비싸니까. 근데 협찬을 넣지 않는 협찬을 넣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애플워치라고 있죠. 애플워치가 이제 시계가 있는데 각 국가별로 이제 시계를 만들어서 미국 그 육상 선수한테 이걸 차게 한 거란 말이지. 근데 육상 선수들이 막 여기다 오륜기하고 홍보기가 있는데 애플워치 차고 있으니까 자동으로 홍보가 돼버린 케이스 막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평창올림픽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기업이 거기에 협찬하고 있지 않다도 부수적으로 마치 협찬하듯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자면 월드컵에 이제 협찬을 안 했는데 붉은 악마를 응원합니다라고 해서 마치 월드컵 협찬 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케이스. 예전에 KTF라고 이제 한국통신이 그랬었는데 이 SK에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 이득을 본 케이스도 있었고요. 후지필름하고 코다까지 필름에서도 마치 뭐 서울을 응원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서 올림픽에 마치 참여한 것처럼 보여갖고 홍보를 하게 되는 게 MC 마케팅입니다. 사실은 이거는 이제 약간 편법에 해당하기 때문에 제한 요소가 많이 있어서 최근에는 좀 지양되는 것 중에 하나지만 몰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자, 유통 마케팅의 환경 분석입니다. 이제 마케팅의 전반적인 종류와 마케팅에 대한 얘기를 나눴기 때문에 유통 마케팅으로 들어가 보죠. 실제로 이 환경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출제할 때 유통 마케팅과 관련된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마케팅, 특히 영향 요인에 대해서 지금 고려하는 거고 미시적, 거시적으로 합니다. 미시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마케팅의 개인들, 연결되어 있는 소비자와 공급자 이거 하나하나씩 돌본다라고 한다면 거시라고 한다면 마케팅 시장 전체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 시장의 전체 지배적으로 들어오는 게 거시적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시적 환경이냐 거시적 환경이냐 그 입장에 따라서 마케팅도 상당히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걸 잘 분석하지 못하게 되면 기업의 사활도 여기에 달려있게 되겠죠. 자, 그래서 실제 그림을 보자면 미시적 환경 볼까요? 공급자, 유통기관, 경쟁, 금융기관. 자, 여기 보면은 소위 기업 내부 환경 내에서 기업에서 어떤 이제 마케팅 활동을 하는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시적 환경은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미시적 환경은 이 모든 단계가 바깥쪽에 영향을 끼치는 이렇게 나가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시적 환경 뭘까요? 기업 그 자체 가장 작은 거. 원료 공급자, 마케팅 중간사, 고객, 경쟁기업.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판매할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시는 어떤가요? 사회죠. 인구 통계, 경제, 자연, 기술. 소위 말하는 이 마케팅이 일어나는 공간 전체에 대한 개념으로 나가는 게 거시적 환경이야. 다음 중 그래서 이 기업의 미션 거시적 환경에서 같은 환경 아닌 것은 분류해서 유통 마케팅은 그 범위가 다른 것은 해갖고 출제를 잘하니까 여러분이 이 두 개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렵지는 않죠? 자, 소매상의 환경 분석입니다. 우리는 유통관리사 입장에서 이제 거대한 기업들의 입장도 보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소매상들, 이제 작은 이제 점포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런 환경 분석이 사실 우선이 돼야 돼요. 실제 이제 문제로 출제가 됐던 내용 중에 하나고요. 소매상이 통제할 수 내부 자원 평가 때문에 강점이나 주파, 수업 분석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모든 이제 소매상들이 이런 능력을 평가할 만한 역량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되죠. 통제할 수 있는 외적 요인 분석에서 위협과 기능, 수업 분석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법도 봐야 됩니다. 거시적 사회 변화를 불러오는 환경 분석 요소, 법도 그렇고요, 환경도 그렇고요. 최근에 이제 여기서 무슨 뭐 도로가 생긴다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구매 결정 영향에 대한 필요 욕구 변화 분석해야 된다. 유행이란 게 있죠. 브랜드가 돼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있고 지금 많이 사려는 게 있고 사람들이 구매 욕구가 막 일어나는 게 있고 최근에는 이게 유행이고 이런 것들을 다 살피는 게 바로 이 욕구 분석이고요. 경쟁사 고려해야죠. 지금 우리 경쟁사가 어떤 마케팅을 벌이고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소비자의 환경 분석이었고요. 실제 마케팅 환경이 이제 우리가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돼야 돼? 문제점을 찾았고 원인을 찾았고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가 알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이죠. 예,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있어야 되는데 가봅시다. 환경적 요인 분석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뭐가 수립돼야 돼? 경영 전략이 수립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경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다양한 마케팅 전략들이 나오겠죠. 자, 여기 보면 유통 마케팅 패러다임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우리의 생각 틀이에요. 실제로 유통 마케팅이 어떨 거다라는 거에 성향 분석돼서 아, 이렇구나. 생각보다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아닌데 지금 굉장히 꿈을 펼칠 수가 있구나. 이게 생각 틀이에요. 우리가 미리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경 분석이나 내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그 사이즈, 구매 경제에서 범위의 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변화되었다. 예전에는 대량 생산, 그치? 소량 물품을 대량 생산해서 그렇게 파는 거라면 이제 범위의 경제로 바뀌었다. 사람들이 카테고리를 나눠서 이제 중범위 형태로 이렇게 판매한다라는 거. 시장 점유율보다 뭐가 중요해? 고객 점유율이 중요하다. 얼마나 많은 고객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인가. 단기적 매출은 장기적 증가를 중시한다. 당연히 장기적으로 길게 봐야지 짧게 단기로 치고 나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짧죠. 단품보다는 수명이 더 내구성 있는 상표가 훨씬 더 있다. 그 다음에 세분화된 것보다는 바람직한 고객 포트폴리오 구축. 그래서 대책이 바뀔 수도 있어. 예를 들어 예전에 이제 사람들 젊은이가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대중화되게 돼서 나이 드신 분들도 즐겁게 먹는 음식으로 변화된 것들도 있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추구하는 예를 들어 노포의 음식하면 나이 든 분을 먹는 건데 이제는 어떤 맛집을 찾아가고 웰빙 현상이 일어나니까 젊은 사람들을 막 찾게 되는 그런 음식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유통 마케팅에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패러다임들입니다. 패러다임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하는 것. 이게 핵심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소매 고객의 특성 분석입니다. 소매 고객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이 소매 고객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소비자들이죠. 이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다양해요. 여기 보시면은 첫 번째 보시면은 소매 고객의 첫 번째 결단은 고객. 결단, 제가 그래요. 이제 한번 가서 안 봐요. 많이. 그냥 돌아다니지 않고 딱 사게 되는 거. 예, 좀 그게 있고요. 의견 고객. 괜찮을까? 서스피시어스. 참 하면서 막 이렇게 생각하는 고객이고, 다혈질, 앵그리 커스터머. 뭐 아시겠죠? 예, 진상들. 논제적 고객. 지금 이게 어떤 건가 막 따지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수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이 있겠죠? 사실적으로. 그래서 이게 얼만데요? 예. 여러분 많이 이렇게 그 핸드폰 강의나 스마트폰 가시면은, 그래서 뭐 이게 무슨 원가가 얼만데요? 내가 내는 게 얼만데요? 이렇게 묻는 것 중에 하나죠. 예성적 고객이 있습니다. 말 못하는 고객. 그래서 이제 판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속으로 하다가 그냥 사는 케이스들. 충동적으로 그냥 갔다 하더라도 살래? 라고 하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주저요. 사는데도 항상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이게 있는데. 분명히 사러 왔었는데 딴 게 자꾸 보이니까 비교가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연경 고객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내가 할까 말까 이제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구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도 있고, 정가형 고객, 백패킹 넘기는 고객, 이제 부탁하는 거나 침묵해 말 안 하고 대답 안 하거나 오락형 요가형 그냥 와가지고 구경하게 되면서 그냥 아이쇼핑 즐기고 이런 고객들이 있습니다. 고객의 분류 자체에 대해서 이 의미 자체, 뜻 자체가 있기 때문에 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객 분류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이 고객들에 대한 따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 고객이 이러한 유형이 있다는 분류적 차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어렵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소비자 구매 행동이죠. 인지 부조합니다. 내가 지금 이제 물건을 사서 얻게 된 게 뭐야? 욕구 충족이지. 그 욕구 충족을 하는데 욕구가 충족이 안 되는 거야. 인지 부조화가 일어나. 내가 뭔 짓을 했지? 지금 여기서 이제 결점이 발견되다 보니까 갈등을 느끼기 시작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소프트웨어를 샀어. 기계를 샀어. 게임기. 제사입니다. 오락기를 샀는데 소프트웨어가 1000몇 개래. 예전에는 뭐 100몇 개 이렇게는 1000몇 개짜리 그 왜 월광보합이라고 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저작권 없는 겁니다. 예, 저작권 없어서 오래돼 갖고 없는 건데 1000몇 개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했냐니 너무 많은 거야. 내가 원한 걸 찾는 것도 오래 걸리고 너무 많으니까 흥미도가 떨어지는 거지. 이거 왜 샀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사실 이런 인지부조는 많이 나타나죠. 또는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 이런 게 있어요. 싸게 샀다라고 했을 때, 괜히 봤을 때 자기보다 비싼 거, 가격에 대해서 이제 비싸면은 내가 구매 결과에 대해서 상품 결과가 별로 이제 차이가 없고, 그래, 내가 괜찮게 샀네. 그래도 내가 이게 이 제품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만, 생각보다 싸게 샀고, 이거 좋다고 하는 사람도 많네? 라고 하는 게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입니다. 실제로 이런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제 이 판매하는 전략에서도 이런 게 필요하겠죠. 다양성 추구 행동입니다. 제품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구매 행동에 대해서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비교적 이제 상표간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할 때 뚜렷한 차이를 보일 때 나타나는 행동 중에 하나고요. 비계획적 구매. 예, 충동 구매죠? 많이들 그렇게 사봤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뭔가 이제 먹을 걸 사러 가거나 이렇게 될 때, 대형 마트에 가게 되면, 필요한 걸 사려고 갔는데 왜 올 때는 왜 봉투가 2개나 있을까? 크게. 이러한 것들이 이제 비계획적 구매 행동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이제 구분해주면 관여도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요. 고관여, 저관여. 고관여라고 한다면 이제 이 관여에 대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죠. 제품 구매할 때 소비자 구매는 포괄적 문제 해결을 의미한다. 복잡한 구매 행동, 구매할 때 하나하나 다 따지고 고려하고 이런 것들 되는 사람이 이루고요.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입니다. 만족하게 되면 호의적 태도이기 때문에 그냥 동일한 상표를 사요. 예를 들어 뭐 피존을 샀어. 피존은 너무 좋아. 그럼 딴 거 안 봐. 샤프란 이런 거 안 보니까 피존에서는 액취를 그냥 산다라든지, 어떤 이제 뭐 치약 브랜드가 좋으면 그 치약 브랜드는 비누를 다 산다라든지, 이게 부조화 감소 구매 행동입니다. 저관여 구매 행동은요, 습관적으로 그냥 사는 거예요. 항상 사던 거, 여기에 있던 거 그냥 생각 없이 사는 거. 담배 살 때 이런 거 많이 나타나죠. 담배 살 때 항상 피던 거에 새로운 거 하기보다 익숙한 거에 대해서 그냥 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다양성 추구. 또 담배 살 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은 이거 펴볼까? 3mm 펴볼까? 새로 나온 거 저거 펴볼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담배는 안 좋아요, 여러분. 지금 예시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아이가 생겨서 이제 담배가 금지가 됐습니다만, 실제 담배락이 그렇잖아요. 딱 보게 되면 매장에 이렇게 노출이 돼 있고 다 보이다 보니까 그렇게 구매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자, 이게 허킨스턴에 대해서 비계획적 구매 유형이에요. 사람들이 이제 충동 구매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어떤 신호가 일어나냐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뭐 때문에? 다양성이나 증격, 새로운 거 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기효과, 돌아가면서 저거 나 필요했는데, 지금 배터리가 부족했는데 라고 하면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제시효과, 갑자기 가다가 여기 마케팅을 했었는데 지금 이게 건강에 좋고 막 머리 빠지는데 좋대.
그럼 눈에 띄죠. 원래 머리 빠지는 거에 대해서 뭐 사고 싶은 생각이 없으면 갑자기 그런 홍보가 나오니까 그래 관리해야지 라면서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계획적 충동입니다. 계획적으로 들려보고 이제 뭔가를 사야지라고 하는 거. 솔직히 제가 이제 이게 나한테 서점이에요. 서점에서 뭔가 주제를 찾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돌려보다가 그래 내가 이 책이 보고 싶었어. 아 이게 도움이 되겠지? 계획이 없는 구매가 이루어집니다. 결국 비계 또 하나 마지막 팝업이죠. 팝광고나 이렇게 돼가지고 포장이 기재된 정보에서 이런 게 있네. 아 이 성분 들어가 있는 거 해야 되겠네. 약 살 때 이런 것도 건강 그 영양제 살 때 이런 거 많이 하고요. 포장 종류 매력성 이게 예뻐서 포장지가 너무 예뻐서 예를 들어 디즈니 같은 데 가면 실제로 그 음료 자체는 의미가 없는데 음료가 들어간 통 자체가 있어서 사는 경우도 있죠. 이러한 것들이 비계획적 구매한 사례로서 많이들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이제 사람들이 구매를 하도록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소비자 행동의 모델들입니다. 실제 소비자 행동의 모델을 보면 마샬의 모델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마샬은 화폐를 심리적 욕구의 공통적 지표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화폐 욕구에 대해서 다른 것을 비교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고요. 결국 금액에서 가장 많은 만족을 주는 거. 여러분이 항상 하는 거예요. 가성비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주는 거고. 파블로 바스 모델입니다. 조건만사예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자 이게 떠올랐어 그럼 목말라 라고 하게 되면 이걸 사게 되는 거고 연상이 나타나면 하는 거죠.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광고를 보게 되면 먹고 싶어 이런 것도 비슷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 무의식이에요. 이게 충족에 대해서 지금 나타날 때 내가 지금 욕구 충족에 대해서 이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게 되면 그 욕구 충족을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소비가 발생하게 되는 마케팅이 나타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통제하는 게 아니에요. 본적 충동과 내적 갈등, 슈퍼에고와 이등 하나의 이런 갈등을 통해서 지배된다는 것 이런 이론이 있고요. 베블렌 사회심리학적 모델이에요. 이 베블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과시소비죠. 내가 지금 이 정도 샀는데 예를 들어 옷을 예쁜 걸 샀어. 그러면 이 옷에 맞는 걸 또 샀어. 이렇게 되면서 치킨런처럼 막 필요한 걸 사다가 내가 이제 내 수준에 맞지 않은 것을 남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사는 소비를 이야기하고요. 효과 계층 모형은 그야말로 여기 보면 단계가 있습니다. 인지적 단계, 감정 단계, 삭가, 행동 의도적 단계, 확신, 그래 사자라고 하게 되는 거.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제품을 사려고 할 때 이제 생각을 통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관여도가 높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여도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소비자가 유통에 있어서 점포에서 선택한 행동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후에 유통 목표에 대해서 시장 세분화까지 요거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